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이번 주도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최고가까지 갔었죠. 3,800 부근까지 이렇게 터치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까지 턴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고무적인 거는 단순하게 업황 사이클에 다 밀려서 간 게 아니고, 실제로 숫자를 찍으면서 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어, 그에 반해서 조금 아쉬운 지표들은 이 환율 지표입니다.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우리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건너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1,300원대에서 그래도 조금 행보를 하던 것들이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내고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무르익고 거기에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많이 높고 있습니다. 1,300 뚫어서 1,400이 거의 준용몰이 되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높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우리가 금리를 반대로 낮춰야 되는 상황에다가,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지 혹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코스피 5천 가고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으면은, 일정 부분 상쇄되는 부분은 있겠죠. 다만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내가 주식은 무서워서 못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내 집은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나 월세 살면서 학자금 대출 빚 갚고 열심히 월급 받아서 예금 적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산이 녹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화 가치가 환율은 오를 때마다 원화 가치가 내리죠. 원화 가치 내리는데 나는 코스피의 이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때쯤에 정치돼 있다고 한다면은 많이 아픈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좀 힘든 국면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코스피의 어떤 정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아예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화학, 2차 전지 안 그래도 반등하는데 다른 산업들, 미중 갈등이나 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 밀려서 많이 내려와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 혹은 관세를 강하게 얻어맞으면은 한국한테 반대로 반사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생각의 여지가 있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은 우리 수출 경기도 위축되고 많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못 가져오면은 2차 전지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세상에 어디 있지? 혹은 태양광 같은 패널 이런 거 우회 수입까지 다 막아버리면은 태양광 산업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지? 미국은 어디서 가져오지? 독일? 일본? 대만? 뭐 선택지가 많지 않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들 중에 그동안 중국의 추격 혹은 물량 공세로 힘들어했던 산업이 있다면은 반대로 잡아보는 것도 좀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경쟁력 뭐 싸게 팔고 혹은 밀어내기 전략으로 물량 찍어서 다른 나라 산업들을 좀 궁지로 모는 이런 게 불락되지 않을까,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거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이나 다른 진영들한테서 많이 사오던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게 되면은 들여오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것도 첨단 반도체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해서 지금 차라리 눌려 있는 것들 잡는다. 혹은 계속 기세 좋은 반도체, 나는 10만 전자 가뿐하게 뚫고 갈 거란 생각으로 올라탄다.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주식 쪽은 그렇습니다. 뭐 원화 가치가 많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 지수 견인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계속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미중 갈등은 위기지만 그 속에서도 이 중국이 제재를 당했을 때 한국한테 반사수에 입을 수 있는 업종들 들여다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쉽게 말해서 규제 지역입니다. 쉽게 집을 살 수 없는 조치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토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관에서 허가를 맡아라라는 건데, 요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뭐 남양주랑 구리 요쪽 그리고 일산, 김포 이 정도 빼고는 다 경기도 어지간한 지역들도 엮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강남이나 이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쪽을 잡기 위한 의도가 좀 더 컸을 텐데, 뭐 강남 3구, 뭐 용산, 마포, 성동 이쪽을 잡기 위한 것들이 좀 더 컸을 텐데, 아쉽게도 이 노도강, 금관구, 강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엮여가지고 싸잡아서 규제를 맞았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금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중간 선거 성격에 좀 지선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 세금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다만 이렇게 해놨을 때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 거래가 조정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쉽게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막아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얘기도 아직 불안감이 있고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뭐 말들을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규제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거래가 당분간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넓게 잡았을까? 뭐 풍선 효과 자체를 막기 위해서인데 그렇다고 풍선 효과가 막아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겠죠. 지금 조정 왔었을 때 5일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현금으로 산 사람들은 행복할 거고요. 전세나 월세가 안정이 될까? 공급 없이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란 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놔가지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좀 원망, 그분들의 원망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리고 토호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뭐 관의 허락을 받거나 내가 대출 받을 때 관의 허락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 따로 심사를 받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허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에 좀 더 부합을 하는데,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거는 뭐 설령 90% 이상이 그냥 별 문제 없이 도장을 딱 찍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허가를 받아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월급 300 받는 직장에서 내가 하루 이틀 뭐 출근하냐 안 하냐, 휴가 쓰냐 안 하냐를 내 상급자한테 결제 받을 때도 이유를 캐물으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월급 300이 아니라 뭐 수십 년치 연봉을 내가 거래를 하는 거고요. 뭐 하루 이틀 집에서 쉬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거주를 하는 공간 자체를 이제 내 의지대로 사고 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캐묻고 사유를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은 이 토허제라는 것 자체는 좀 더 커다란 불합리로 느끼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뭐 휴가 하루 이틀 쓸 때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 기분 나쁜 것 이상으로 조금 불합리함을 느끼는 것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옳은 방향인가? 뭐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갑갑함은 있을 겁니다. 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시장이 도저히 말을 믿어주질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결국 공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좀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이쪽 라인 그러니까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쪽은 그동안 계속 불이 붙었었고 이게 다른 쪽으로 이 서울 외곽으로도 조금 올라가려는 찰나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규제를 꺼내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아닐 거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혹은 이제 다른 축을 옮겨가는 게 필요할 텐데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 입장에서는 제재가 제일 큰 걸림돌이죠. 제재 한번 해주면 어떤 일들이 퍼지냐. 그게 주변 시세 자체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떤 서울 내에서 혹은 중심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언젠간 되겠지 않은 그런 대장 아파트들의 제재가 제일 어렵다. 왜냐면 그거 허락해 주는 순간 집값 올라가고 온갖 원망을 듣기 때문에 쉽게 허락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정부가 그런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대범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속된 말로 빵처럼 찍어내냐 안 되냐 뭐 이런 물리적인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후에 대한민국 문 닫을 거 아니고 10년 후에 대한민국 문 닫을 거 아니면은 어떻게든 서울에 대한 공급이나 혹은 어떤 집중화 이런 것들은 막기 위해 노력을 해주는 게 맞죠. 어,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라고 하죠. 여기 뭐 성남 뭐 이쪽까지 이쪽 고양 부천 뭐 광명 이쪽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일기 신도시 같은 성공한 정책도 있으니까 지금 또 짓고 있는 것들은 있죠. 뭐 남양주 왕숙 뭐 창릉 신도시 대장 신도시 기타 등등등 있는데 이런 정책에 차라리 박차를 가하는 게 부동산 일단 묻지마 규제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런 노력 끝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 잔뜩 쫄아붙게 하고 세금으로 조금 윽박 지르고 대출 못 받게 해가지고 거래량 얼어붙게 하고 이런 것들은 충격 효과다. 이 충격 효과는 3개월, 6개월 이상 가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공급 늘려야 되고 공급 늘릴 때 제재를 안 건드릴 수 없는데 이 제재를 건드리는 거는 저도 서울 기준으로는 이 집값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하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 노동자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